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지금 일하다가 비가 와서 또 이게 요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피신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만들라고 준비했던 이제 내용이에요. 지금 부동산 사장님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좀 이 부분을 미리 걱정하시는 분, 좀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조기 대선이랑 정권 바뀌는 거랑 좀 엮여 있는 부분인데요. 추가적인 정보 강의나 라이브나 링크 통해서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 뭐 전국도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26, 27, 28 이렇게 가면은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해요. 빌라도 마찬가지인데요. 22년도부터 일을 잘못한 거예요. 지난 정권은 공급 정책에 있어서 일을 굉장히 못했어요.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시장 자체를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정상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이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계신다면은 지금부터 발악을 해서 공급량을 늘려서 28년도부터는 커버를 쳐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정확히 알바노 모드예요. 지금 뭐 안 하겠죠. 이거예요. 정치권이 붕 떠가지고 부동산 정책이랑 공급도 지금 붕 뜨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뭐 공급량 부족한 거 아니다. 그러면 저는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는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럼 공급량 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봤자 주관적인 거니까 그거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통 계속 발표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하는 행정이 되게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에 맡기고 자유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분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공급량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지금 정치권이 붕 뜨면서 이 중간의 갭이, 이 기간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갈팡질팡할 때가 아니라 부동산 실제적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요.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다음 내용은 조금 예민한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 저는 남성이기도 하고 어른 공장이기도 하고 뭐 한 사람이지만 다양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요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요 부분이 필요한데, 요번에 정권이 바뀌면은 저는 내수는 지금보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일을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일단은. 그런데 오늘 내용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꼬꾸라지고 내려가고 오랜 기간 동안에 별 반응이 없고, 그러다가 좀 회복하고 반등하고 상승하고 또 규제하고, 이 모든 과정을 몸빵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경험을 공유하는 건데, 시장이 살아난다는 개념 있잖아요. 이게 내수가 살아난다는 이 개념이 엄청 추상적이에요. 사실은 그래. 왜 그러냐면은 유동성을 불어넣고 내수를 좀 살린다고 해도 이 돈이 어디로 갈지는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취업이 잘 되고, 내가 쓸 돈이 좀 더 늘어나고, 이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될 거란 뜻이 아니라 그게 해당되는 분이 있고 해당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한국이란 곳은 더욱더 그래요. 자유시장으로 안 가고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더 부자연스러워지거든요. 지금만 해도 한번 봐보세요.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에 제가 평가하기에 부동산 정책을 너무나 못했지만 일부 계층에 있는 분들은 지금 소리를 내지 않고 웃고 계세요. 웃는 정도가 아니에요. 박장대소. 대박 났잖아요.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아파트 공급은 앞으로 더더욱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희소성은 올라가잖아요. 유동성 풀리면 또 글로 더 많이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미리 세팅해 놓은 분들은 소리 내지 않고 크게 웃고 계세요. 이런 식이에요. 이 정부 정책이 잘못돼도 잘해도 이게 차이는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좋고 누군가한테 안 좋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수가 지금보다 좋아지고 유동성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혜택을 보는 건 아니에요. 과거를 돌이켜봐도 이게 유동성을 풀거나 뭘 좀 풀어줘도 이게 혜택이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시장이 꼬꾸라질 때 누군가는 망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버티는 사람이 있고, 침체장 쭉 갈 때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못 버티는 사람이 있고, 회복할 때도 캐치하는 사람이 있고 캐치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봤던 사람이고, 상승할 때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과감하게 배팅하는 사람이 있고 나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번에 조기 대선이 끝난 다음에 시장이 변하겠지만 그때 이게
누구한테 혜택이 가고 누구는 또 불혜택이 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거가 좀 이렇게 애매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좋아질 거야, 나빠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좋아질 건데 실제로 이거 혜택을 받는 사람은 가봐야 알아요. 모두가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지금 나오는 어떤 발표 내용이나 그리고 각 민주당과 국힘당의 앞으로 이게 공약 내용들 정리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수혜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잘못되면은 불혜택을 보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난 3년 동안에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시장이 안 좋았다는 건 누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시행하시는 분들, 시공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은 힘들고 차라리 임차인 분들이나 또 임차인 분들은 또 전세 사기 때문에 되게 힘드셨죠. 근데 또 그렇지 않았던 분들 또는 똘똘한 한 채로 세팅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좋았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도 혜택을 본 사람들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정리를 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어딘가에는 포함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요거 뭉뚱그려서 무조건 좋아질 거다, 살아날 거다 이런 거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변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요거를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에서 와도 지금보다는 내수를 좋게 돌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용 중에 민주당이 뭐 투자를 하게 해주겠다. 지금도 투기란 단어를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뭐 투자를 하게 해주게. 왜냐면 전세 공급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맞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하겠다는 약속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수가 좋아진다고 해도 규제 때문에 전세를 제공하는 분들은 더 힘든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꽤 애매하죠. 그래서 여러분 포지션이 만약에 되게 단순하다, 무주택자다, 임차인이다 그러면 간단하죠 사실은. 그런데 내가 포지션이 좀 복잡하다, 뭐 대출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택수가 많다거나 아니면 해놓은 게 많다거나 이러면 또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일수록 단순한 분들은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시장 좋아지면 난 좋아진다 이게 훨씬 더 편한데 복잡하신 분들은 내가 좋아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내가 좋아질만 한 건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건지 그리고 내가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건지까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제가 과거에 시장이 힘들어지고 살아날 때 봤을 때 이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엔 여기에 내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해요. 시장이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이게 일단 전제 조건은 맞아요.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일단 살아나야 나한테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정권 때도 다 망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다음 시장이 온다고 해도 이 사람이 내수를 살리고 부동산 경기를 챙긴다고 해도 그 방법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경험이 있는 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모두가 좋아지지 않아요. 물론 제 예상 밖으로 모두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2010년 이후로 2010년 이전에 차라리 그 상승장 때도 강남이랑 비강남이랑 나뉘어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도 침체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살아날 때 2013년도에 데이터 보면 상승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강남은 좋아졌었어요. 주요 지역은 2015년 이후에 살아났다고 해도 경기권이라 인천은 아니었고 요거는 한 2017, 2018 요때 이후 그때 완전 달랐던 것 같고 방향이 중요했던 것 같은데 또 중간에 규제가 시작이 됐고 취득세 때문에 또 2020년도부터는 또 많은 게 변했고 그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달라질까요? 앞으로도 같아요. 좋아지겠지만 이게 나한테 포함이 될지 또는 내가 잘해서 포함되게 할 수 있는지 요거 놓치면 안 되겠죠. 계속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학습하고 이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단순한 분들은 괜찮아요. 포지션이 단순한 분들은 괜찮은데 복잡한 분들은 운이 안 따라주면은 운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정부 정책이 뭐가 나올지 모르고 대외에서 어떤 영향이 오면 또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또 포함이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뭐 잘 달리는 자동차나 열차나 기차가 있다고 해도 내가 타야 될 거 아니야. 달리는데 뛰어들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상 지금 오해를 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이게 아니야. 전 지금보단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어떤 속도로 좋아지냐는 별도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오해를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분들은 거기 해당되는 포지션으로 계속 변신하신 분들은 제일 좋고, 이걸 비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못 기다리거나 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아웃이고. 이게 냉정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각자 도생, 적자 생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 그 정보를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계속해서. 계속 변하니까.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공부 안 하고 적응을 어떻게 합니까? 어렵죠. 그럼 그거 하자고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응원하고요.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그냥 가야 될 것 같죠. 지금 여기 한참 있었는데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뚫고 가야죠.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